자,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. 이제 벨기에 대 북마케도니아. 자, 우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카쿠, 그리고 틸레만스 등이 좀 결장중.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4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이제 벨기에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좋아졌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리디 가르시아의 좀 전술에 좀 잘 녹아들면서 더더욱 좀 벨기에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경기력과 좀 비례해서 이제 성적 또한 이제 좋은 그것도 최근에 좀 벨기에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전 기준 이제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놀라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, 현재 월드컵 예선 제조 이제 1위를 좀 유지 중으로 지금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과거시 좀 북마케도니아도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물론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북마케도니아고, 그 지난 6월에 벨기에와 맞붙었을 때도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, 그때에 비해 그래도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리드 가르시아 체제가 완전히 좀 잘 자리 잡히며 이제 지난 6월보다는 이제 경기력 및 좀 조직력이 훨씬 더 좋아진 상태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이후로는 벨기에가 매 경기 4골 이상씩 넣으며 득점력도 확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난 좀 맞대결과는 좀 사뭇 다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아무래도 지난 맞대결보다는 그래도 벨기에가 홈에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면서 보다 더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지난 맞대결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벨기에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고, 그 지금 리디 가르시아 체제에서는 홈에서 전승을 좀 기록 중인데 이어 매 경기 3골 이상씩 넣으며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런 홈 벨기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, 물론 뭐 북마케도니아도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벨기에의 그런 좀 흐름 및 경기력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중이면서 좀 고점을 이제 나날이 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벨기에가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공식전에서의 좀 긴 무패 행진을 좀 벨기에가 저지하는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벨기에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. 현재 이제 벨기에가 워낙 지금 이제 특히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굉장히 좀 막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벨기에가 좀 이긴다고 해도 좀 시원한 승리를 더 기대해 볼 만하고,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벨기에가 이제 북마케도니아의 긴 무패 행진을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봐서 이런 분석 결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 이제 슬로바키아 경기. 자, 우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충이에요. 자, 특히 이제 로보트카의 결장은 이제 슬로바키아의 중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,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독일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며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, 그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전부 꺾으며 현재까지 월드컵 예선 전승을 좀 거두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서 지금 A조 1위에 이제 좀 자리하고 있는 그쪽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을 꺾은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좀 독일을 좀 독일을 좀 이기기 전에는 이제 슬로바키아의 그런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, 그런 좀 독일을 좀 잡으면서 이제 반등한 좀 모먼트를 좀 만든 게 굉장히 좀 최근 슬로바키아의 그런 좋은 성적에 큰 보탬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.
일단 이전에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전진성이 좀 떨어진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압박 대응이 좀 좋아지면서 대처를 나름 좀 잘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진성도 좀 좋아지면서 더더욱 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뭐 공수 방면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구사하고 있는 그것도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이 그리 좀 좋지 못한 팀이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좀 더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제 빌드업을 좀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월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,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도 보다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네. 자,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가 뭐 로보트카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지금 북아일랜드 상대로 뭐 중원 싸움에서 크게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진 않고, 그리고 지금 북아일랜드가 뭐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슬로바키아에 비해 우세한 부분이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슬로바키아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슬로바키아 프랑스 쪽 보는 경기. 네,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슬로바키아 프랑스의 2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스웨덴 대 스위스 경기. 자, 우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르손이 결장,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카리아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좀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 이후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는 총 2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경기 중 단 한 경기도 이제 이기지 못하며 초반에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이제 직전 경기 뭐 코소보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 좀 이제 승과는 좀 연이 없는 현재 좀 월드컵 예선에서의 그런 스웨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, 그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는 총 2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2경기 다 승리를 좀 거두면서 현재 전승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코소보 상대로 이제 4대0,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이제 3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2경기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현재 좀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아무튼 좀 월드컵 예선에서 초반 행보는 많이 좀 상반되어 있는 그쪽 양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삭, 요케레스를 좀 중심으로 침투 및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 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,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전화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측면 전개 및 이제 하프 스페이스 좀 침투가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져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측면을 좀 통한 그런 좀 크랙 플레이를 좀 통해서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측면을 좀 휘저을 것으로 보여지고, 그러면서 좀 엠볼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스웨덴과 스위스 두 팀 다 지금 뭐 공격 템포가 빠르고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요케레스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대치가 좀 높은 좀 선수들을 보니까 이런 좀 선수들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,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엠볼로도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, 그리고 이제 득점을 좀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다양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다채로운 공격을 통해서 스위스 역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물론 이제 포워드진을 좀 비롯해 전체적인 전력은 스웨덴이 더 우세하고,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좀 스위스의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최고점에 이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물이 오른 상태고, 그리고 지금 매 경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손쉽게 승리를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위스 상대로 뭐 제 아무리 스웨덴이 홈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게다가 이제 뭐 최근 좀 경기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을 스위스가 더 좋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.
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, 뭐, 이번에도 스위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,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가는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,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프랭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안 그리고 요 경기는 어드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가 좀 나타내고,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뭐 언제든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득점 잠재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대 우크라이나 경기. 자,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우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전 기준 5경기 중 이제 1승 4패를 좀 기록하며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, 특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이슬란드의 공식전을 좀 봤을 때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5대0 대승을 좀 거둔 것 좀 제외하면은 좀 전부 다 좀 패배했을 정도로 좀 최근 좀 성적은 뭐 그리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최근 공식전 기준 이제 5경기 중 2승 1무 2패를 좀 기록 중이긴 하지만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는 한 번도 이기질 못하면서 지금 공식전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제 벨기에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한 이후로 이제 페이스가 확 떨어졌고, 그리고 그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. 자, 일단은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, 뭐,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, 이제 아이슬란드 역시, 이제 대체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, 이제 전개를 좀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이제 양 팀 다 나서게 된다고 하면은,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를 수가 있고, 그 이제 역습 전환이 좀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,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래도 뭐 아이슬란드보다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격 전개 및 퀄리티가 더 좀 좋은 편이고,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이제 아이슬란드이기 때문에 좀 측면에서의 좀 기동성이 좋은 그런 좀 우크라이나 상대로 측면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아이슬란드의 좀 수비가 더 이제 불안정한 좀 요소가 이제 있는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뭐 그래도 뭐 전력, 경기력, 이제 뭐 공격 퀄리티 등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더 많고,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홈구장을 지금 사용을 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원정 적응력이 이제 좀 확실히 지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그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마이너스 요소도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차감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쪽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우크라이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본다고 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소바오 대 이제 슬로베니아 경기. 자, 코소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.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자,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웨덴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고 그로 인해 이제 공식전 기준 지금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위스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전승을 좀 거두고 있는 그쪽 코소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이나 좀 성적이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좀 스웨덴을 좀 홈에서 잡으며 이제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코소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
자, 그리고 원정팀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스위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이제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스위스 상대로 좀 패배, 이제 흐름이 한번 이제 끊기게 된 좀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코소보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,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이제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다만 근데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슬로베니아의 그런 이제 키플레이어인 이제 세슈코가 이제 지금 뭐 클럽에서는 굉장히 좀 잘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이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클럽과 달리 이제 국대에서는 지금 1년 넘게 골을 못 넣으면서 좀처럼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세슈코가 이제 국대에서는 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 옵션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 좀 슬로베니아의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향도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일단 이제 상대 팀들이 좀 세슈코에 대한 좀 대처를 좀 잘하고 있을 뿐더러 이제 슬로베니아의 공격 템포가 좀 대체로 느리다 보니까 그런 좀 세슈코의 좀 리듬과 좀 맞질 않아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요인들을 좀 통해서 이제 세슈코가 이제 지금 1년 넘게 이제 국대에서 이제 득점을 좀 못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세슈코의 좀 부진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슬로베니아의 그런 좀 경기력 저하에 영향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슬로베니아보다는 코소보가 비교적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고, 그 현재 홈에서의 좀 경기력 및 공수 밸런스도 이제 코소보가 더 좋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코소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내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소보 승 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코소보 승의 2.5기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이제 아제르바이잔. 자,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덴벨레, 이제 두에 이제 바르콜라, 그리고 추아메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공교롭게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이제 주축 공격을 이제 주축 그런 좀 공격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좀 선수진들이 이제 다 좀 결장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전승 중으로 곧잘 승리를 좀 거두곤 있지만 생각보다는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지금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프랑스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2골씩 넣으며 승리를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골이 안 나오면서 지금 시원한 대승으로는 좀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고,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패배를 좀 면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던 그죠 아제르바이잔이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다만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,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번 실점하면은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 연속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 아제르바이잔의 좀 수비는 많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최근 좀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공식전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스웨덴 상대로 6대0 패, 그리고 아이슬란드 상대로는 이제 5대0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공식전 기준 2경기 연속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좀 기록 중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좀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좀 수비에서 꽤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.
자,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뭐 덴벨레 뭐 두에 이제 뭐 바르콜라가 이제 전부 다 좀 결장중인 그런 좀 프랑스라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좀 꽤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이제 좀 프랑스의 뭐 공격진은 뭐 이제 은바페를 좀 비롯해서 여전히 좀 막강한 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그 원정에서의 허술한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프랑스가 뭐 기존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좀 기록해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면서 이제 그런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이제 잘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프랑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는 좀 페널티 박스를 진입을 좀 쉽게 하면서 더 약간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게다가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솔직히 프랑스 상대로 이제 라인을 좀 넘어가기는 이제 하프 라인을 좀 넘어가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반코트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. 자,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덴벨레를 좀 비롯해서 뭐 공격진에서의 뭐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요 경기는 그래도 프랑스가 좀 대량 득점을 해 이제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좀 대승을 좀 거두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, 네, 결론은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랑스 이제 마인스. 근데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4점인데 4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제 마인스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인승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바는 자연스럽게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. 네, 그 외 경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친선 경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이제 일본 대 파라과이. 네, 그래도 요거는 네, 일본이 그래도 한 수 위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본 승에 이제 언더 쪽으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한국 대 이제 브라질. 네. 뭐 이제 브라질이 뭐 하피냐가 좀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력 경기력 모두 이제 한국보다는 앞서고, 확실히 아직까지 이제 한국과는 좀 이제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그래도 브라질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예, 테크닉이 좋은 좀 선수들에 대한 좀 대처도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남미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좀 결과가 좀 좋지가 못했죠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브라질 상대로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좀 상승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브라질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브라질 승쪽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. 네, 참고로 요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우루과이가 뭐 풀 전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풀 전력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도미니카와는 좀 체급차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그런 좀 체급차를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우루과이 승에 네, 마이너스까지 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3.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친선 경기 좀 3경기까지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마무리 해봤네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